의원이 디테일을 설명하기 전에 전체 구조를 보지 않고 조국만 바라보면 어떻게 사안이 굴절되는가 기사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8월 말에 났어요. 조국 펀드가 처음부터 우회 상장을 계획했다. 예. 지금도 여전히 언론들은 이 시각인데 가장 먼저 이걸 치고 나온 보도예요. 이 기사가 다른 기사들과 차별점은 기본 팩트 취재는 잘했어요. 조국에 과몰입해서 전체 구도를 자꾸 조국 중심으로 본다는 굴절은 모든 언론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굴절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우회 상장 계획이 담긴 내부 문서, 초기 코링크의 사업 계획서죠. 운용사 코링크의 사업 계획서를 입수한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초기의 그림을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실제 당시의 사업 계획서 문서 그대로를 옮겨 놓은 거예요. 좀 더 예쁘게. 똑같아요.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코링크, 여기가 운용사죠. 코링크가 국내 1차 벤더를 인수해요. 자동차 벤더. 그리고 상장사 하나를 인수해요. 지금 언론에 막 나오는 원래 영어 가르쳤던 WFM이란 곳. 그리고 이 상장사가 익성과 관계를 맺습니다. 익성은 여기 처음 등장해요. 실제로 WFM하고 익성 간에는 2차 전지 납품 계획을 10억짜리를 맺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딱 보면 익성은 말단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계획서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것 자체로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우회 상장을 다 성공시키고 나서야 돈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하자라고 이미 2015년에 구상을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하고 상관없이. 이건 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나가리 됐죠. 이거는 거의 그대로 실행이 됐어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SBS 측에서 오촌 조카를 주범으로 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그린 그림인데 아주 쉽게 이해가 되니까. 자, 돈이 어떻게 흐른다는 걸 보자고요. 레드펀드라는 게 있었어요. 익성에 투자돼요. 블루펀드가 바로 소위 조국펀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웰스 CNT라는 회사가 나와요. 여기가 관극공사가 많이 몰아줬네 어쨌네 하는 사실이 아닌 실제로는 그래봐야 결국 30억대 매출의 회사예요. 돈도 별로 안 남아요. 여기서 일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 IFM으로 가요. IFM은 어디냐? 익성의 자회사. 배터리 펀드라는 걸 만들어요. 주요 펀드가 3개인데 그래서 WFM을 인수하죠. 어디랑 계약을 맺어요? IFM과 계약을 맺어요. 익성이에요. 돈의 흐름은. 그죠? 투자의 끝에는 익성이 항상 있어요. 그거는 돈의 흐름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이 아니라. 익성의 자회사 IFM이라는 것은 2차 전지 소재 중에 음극재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일본이 압도하던 시장인데 이걸 자체 개발을 했어요. 기술력이 있는 거야. 코어 기술을 핵심 기술을 가진 1차 벤더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림에 여기가 익성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냥 1차 벤더라고 써놨지만 여기가 익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사이에 IFM이 들어온 거예요. 익성이에요. 익성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익성인 거죠. WFM과 거래를 하는 익성인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또 가봅시다. 단독. 똑같은 서울경제 이 기자가 팩트 취재를 잘했어요. 처음으로 익성을 거론합니다.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을 때. 다만 조력자로 볼 뿐이죠. 주인공을 조국으로 본 거죠. 이 굴절이 다른 모든 언론에도 있는데 검찰에도 있고. 사실관계 취재는 여기가 제일 빨랐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보 익성 대표의 자산 관리를 해주며 관계를 이어왔다. 누가? 오촌 조카가. 오촌 조카는
익성 대표의 자산관리인이에요. 여기까지 취재했는데 익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국을 중심으로 보니까 조국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누가 아하 했어요 지금? 자, 조국 중심으로 모든 걸 재편해서 보지요. 사실관계를. 취재를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보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기사는 보세요. 댓글 4명이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 조국과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많은 주목을 끌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이거는 지금까지도 댓글 4개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 빼고. 자, 그 다음 이거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따로따로 나왔지만 한겨레는 코링크의 초기 자본금 1억 가운데 8,500은 익성의 돈이라고 취재가 된 거예요.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보도예요. 이걸 또 주목하지 않는데 김종민 의원만 주목했는데 이미 와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코링크는 애초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모펀드였다 라고 익성의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조씨, 오촌, 코링크 진출 사업 영역을 정한 기획안 작성을 했다. 자금 조달에는 제한적이었다. 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자금 조달을 담당한 역할의 인물은 따로 있어요 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합을 해보자고요. 다시 돌아갑시다. 코링크밖에 안 보이는데 요 위에 코링크의 첫 번째 1억 중 8,500을 익성이 된 거예요. 맨 앞대가리에 위에 탑에 익성이 있고 여기에 익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익성이 있고 여기 밑에 익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익성의 플랜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가죠. 초기에 코링크는 익성의 자금을 조달해주고 익성의 자회사를 세우고 익성 자회사에 돈을 꽂아주고 익성 자회사 IFM의 매출을 올려주는 역할, 초기 구조를 짜는 역할이 있었던 거야. 제일 처음에 판을 까는. 그때 오촌 조카가 자산관리인으로서 익성 아마도 대표를 대리하여 그 이익이 실현되도록 판을 까는 거죠. 그 다음 스테이지는 WFM 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돈의 전쟁이 시작되죠. 이때 기술을 가진 익성이 주인이 아니라 뒤바뀌기도 해요. 이제 쩐주줄의 전쟁이 시작되죠. 이 앞단의 스테이지에서는 오촌 조카가 한 축을 담당한 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촌 조카가 그러면 이 전체 프로젝트의 주인이야? 아니라는 거지. 이 첫 번째 단계의 주인은 익성이라는 거지.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조국만 보지 않으면. 조국은 이때나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펀드 중에 하나. 그리고 실제로는 그 돈 대부분이 결국은 일로 가 있어. 이해하셨죠? 자, 오촌 조카가 이게 귀국한 다음 날이에요. 차명은 맞는데 조국 자금이 아니다. 그러자 채널A는 꼬리 자록이겠지. 뭐라 그랬냐? 오촌 조카는 코링크 설립 자금의 출처는 익성이라고 했어요. 그때. 자꾸 설립 자금을 그 다음 단계인 1억 다음에 2억 5천 들어가는 1차 유상증자 단계를 자꾸 설립 자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거기에 왜냐하면 오촌 조카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가 태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설립 자금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회사가 최초로 설립될 때가 설립 자금이지. 그때 주인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JTBC 같이 훌륭한 취재를 해요. 3층은 익성이 있어요. 2층에 코링크가 있어요. 지하에 익성 자회사인 IFM이 있어요. 그리고 오촌 조카는 3층에 익성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익성하고 굉장히 특별한 사이네? 익성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코링크는 익성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최소한 의심은 그렇게 가져봐야 돼. 이게 뭐냐면 코링크의 관계자가 처음에 여기 입주할 때 가구를 사는데 가구를 어떤 걸 살지 목록을 정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첫 번째가
익성 대표예요. 두 번째가 익성 관계자고 세 번째가 이제 오촌 조카예요. 순위가 세 번째잖아. 그러면 오촌 조카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특혜 이면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인공은 조국이가 되니까.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건물이 있는데 코링크가 이 투자사 익성이에요. 익성에게 특혜를 준 거구나. 모든 걸. 오촌 조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주인이 익성이구나.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한데 굴절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막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이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국에만 다 모두가 꽂혀 있으니까 그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과몰입돼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조국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촌 조카가 펀드에서 빼낸 10억을 현금화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 어떤 보도는 받긴 받았는데 자기 압수표로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이 돈이 어디로 가? 익성으로 가잖아. 빼냈는데 익성으로 간다고. 횡령한 그 돈이 가는 곳이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지금 전부 다. 아이고? 자, 이제 최초의 설립도 익성이었죠. 익성 우회 상장 모델이다 이것은. 이라는 관계자의 말도 있죠. 오촌 조카가 자산 관리인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죠.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펀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익성으로 가죠. 레드펀드. 블루펀드는 조국펀드라고 불리는 거. 결국 그 돈의 끝은 익성 자회사로 가죠. 횡령 금액도 익성으로 가죠. WFM과 익성 자회사 계약을 맺죠. 기술도 익성이 가지고 있죠. 1차 벤더도 익성이에요. 상장되면 익성이 최대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인수합병 과정에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해왔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서로 합병 비율을 조절하느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세 회사 WFM과 그다음에 중간에 등장했던 웰스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익성 이런 주체들이 배율을 조절하느라고 이제 돈의 전쟁이 벌어질 거고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구조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가 있을 단계가 되면 김종민 의원이 나와서 또 설명해 주겠지. 이 앞 단계만 이해해도 돼요. 주로 이 앞 단계에 의혹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배율 조정을 하는 가운데 막 이쪽 같이 저쪽 같이 서로 높여서 자기 몫을 많이 생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웰스라는 곳은 가장 작고 왜소한 곳. 거기에 조국 펀드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사이즈도 작고 가장 힘도 없어요. 여기는 2차 전지 기술도 없어요. 돈이 흘러가는 항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 구조 속에서는. 왜 그랬을까? 그걸 빼버리면 또 돈이 바로 다이렉트 익성이거든. 너무 다 익성이야 직통으로.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웰스한테는 나중에 이 구조가 다 완성되고 나면 상장될 때 당신의 목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회 상장에서 이제 불림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때 니네 납품하게 해줄게. 실제 대화록 녹취록이 나와요. 이렇게 우회 상장에 성공한 큰 회사에 납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기회죠. 그 사람은 돈이 흘러가는 중간 통로에만 있어도 이득이니까 인한 거예요. 조국 펀드는 대단한 역할이 아니에요. 이 전체 구도에서. 돈을 벌어도 일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최대의 수익을 가져간다? 아니야. 전체를 보면 이 그림이 시작된 2015년에 30대 초반이었던 오촌 조카는 이 전체 그림에서 단독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자기가 기술이 있어요. 자기 돈이 있어요. 그 돈조차 빌려서 왔는데 이 사람은 아마 파트너 중 하나. 그러니까 익성의 대리인으로서 너도 여기 기여했으니 유상증자에 들어와서 네 몫을 좀 챙기거라. 그 정도.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니까 설계하고 돈 땡겨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하이 파트너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림 그리는데 일조했고 만약에 검찰이 그러듯이 언론이 보도하듯이 조국이 정 교수가 이거 주인이라는 거 아니야. 보도의 방향은. 주인이면 누구랑 딜을 해야 되냐면 익성 주인하고 딜을 해야 돼요. 익성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교수하고 익성 대표안의 딜을 찾아야 돼요. 조국에만 시선을 꽂고 모든 걸 출발하니까 이런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국 사건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익성부터 봤을 거예요. 이거 익성 거구나. 못 본 거야. 안 본 거야. 보였는데 무시한 거야. 굴절은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를 김종민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